그들은 그녀가 너무 어려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젊은 의사의 배지를 빼앗고 한 네이비실이 수술대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 동안 그녀를 수술실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심장 모니터는 날카롭게 울부짖었고 시간은 빠르게 사라졌으며 모두가 이것이 영웅의 마지막 순간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기적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수술복을 입은 조용한 손과 흔들림 없는 결단으로 찾아온다고 믿는다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다음에 벌어진 일은 한 네스타 장군이 그 방으로 돌진해 모든 것을 바꾼 단 한 문장을 외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 그녀가 지휘한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이야기, 바로 이 이야기가 당신의 기적에 심장 모니터는 죽음을 알리는 맹렬하고 날카로운 비명소리를 내고 있었다. 수술대 위에는 1급 네이비실 사령관 잭 레이놀츠가 치명적인 매복 공격으로 인해 피를 흘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생존보다는 절차에 더 신경 쓰는 남자, 수술 과장이 서 있었다. 그는 방금 경비원들에게 잭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을 수술실 밖으로 끌어내라고 명령했다. 왜? 그녀가 너무 어려 보였기 때문에. 그는 그녀를 그저 간호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5분 후 사성 장군이 문을 박차고 들어와 의학 역사를 바꿀 명령을 외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이제 그녀가 주도한다. 이것은 해군이 침묵시키려 했던 여성, 엘라라 반스 박사와 세상을 충격에 빠뜨린 기적에 대한 이야기이다. 비는 그저 내리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엘토월 지역 의료센터 외상 병동의 강화 유리를 세차게 두드리고 있었다. 그때는 새벽 2시, 의료진에게는 마법의 시간으로 항상 최악의 환자들이 밀려드는 때였다. 엘라라 반스 박사는 포니테일을 꽉 묶고 디지털 접수 게시판을 훑어보았다. 그녀는 외상과 펠로우로는 터무니없이 어려 보였다. 겨우 28세. 부드러운 인상 때문에 환자들은 그녀가 자신들을 만지기 전에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요청할 정도였다. 대부분의 고위 직원들은 그녀를 학생 간호사나 주니어 레지던트로 여겼다. 그들은 그녀의 수술복 아래 숨겨진 흉터를 보지 못했다. 그들은 의대에 가기 전 그녀가 전투 지역에서 전투 위생병으로 일하며 총격 속에서 흔들리는 블랙호크 헬기 뒤편에서 심각한 부상들을 치료했었다는 것을 몰랐다. 환자 이송 헬기 들어옵니다. 주임 간호사가 숨가쁘게 소리쳤다. 5분 거리입니다. 심각한 외상 환자입니다. 해군 인명구조 작전이 잘못되었습니다. 아라는 목덜미에 익숙한 차가운 전율을 느꼈다. 담당 의사가 누구죠? 그녀는 멸균 장갑 한 켤레를 집어들며 물었다. 쏨 박사님입니다. 간호사는 동정심 어린 표정으로 속삭였다. 아라는 신음소리를 참았다. 마커스 쏨 박사는 외상수술 과장이었다. 그는 55세 은발에 비범한 사람이었으며 환자가 타고 왔을 항공모함 크기만 한 자아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또한 어제 아렉에 고위험 수술을 위한 진중함이 부족하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던 사람이었다. 이송팀이 들것을 밀고 들어오자 이중문이 활짝 열렸다. 방 안의 에너지가 급상승했다. 베이비어 소니 왕처럼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며 고함쳤다. 무슨 일이야? 아? 32세 남성, 가슴과 왼쪽 허벅지에 다발성 총상, 혈압 80, 50으로 떨어지고 있어. 맥박은 130으로 약하다. 잭 레이놀즈 사령관이다. 호출 부호는 리퍼. 그 이름에 방 안의 공기가 사라지는 듯했다. 잭 레이놀즈는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다. 그는 특수작전 공동체에서 전설적인 존재였다. 그는 2달 전 시리아에서 인질 구출 작전을 지휘했었다. 지금 그는 잿빛으로 변하고 축축했으며 삽관 튜브를 통해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아라는 즉시 움직였다. 그녀는 명령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녀는 들것의 왼편으로 다가가 손으로 실의 가슴을 짚었다. 오른쪽 폐음이 들리지 않습니다. 아라는 침착하지만 소음을 뚫는 목소리로 알렸다. 기관이 편의되어 있습니다. 긴장성 기흉입니다. 14게이지 반을 당장 필요합니다. 물러서. 반스. 소니 침대 머리맡에서 으르렁거렸다. 레지던트의 의견 따위 묻지 않았어. 다리를 안정시켜야 해. 대퇴동맥이 손상됐어. 다리는 기다릴 수 있지만 폐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아라는 즉각 반박했다. 그녀의 시선은 레이놀즈의 목에 부풀어 오른 정맥에 고정되었다. 저 가슴을 감압하지 않으면 10초 안에 심정지가 올 겁니다. 소는 하던 일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굳어졌다. 반스 박사, 당신은 펠로우야. 요청받았을 때 관찰하고 돕기 위해 여기 있는 거지. 진단할 자격은 없어. 내가 이 프로그램에서 당신을 제거하기 전에 물러서 숨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라는 바늘 세트를 직접 움켜쥐며 주장했다. 모니터를 보세요. 산소 포화도가 15%입니다. 경비, 소니 소리쳤다.
이 여자를 내 외상 병동에서 끌어내 히스테리를 부리고 있어. 문에 배치된 2명의 건장한 헌병 군 경찰이 망설였다. 그들은 아라를 알고 있었다. 그녀는 지난주에 그들 중 한 명의 손을 꿰매주었다. 하지만 소는 대령이었다. 계급이 중요했다. 부인, 물러나셔야 합니다. 한 헌병이 그녀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올리며 말했다. 아라는 잭 레이놀즈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서 생명이 희미해지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한 남자의 자아 때문에 수십 명의 생명을 구했던 영웅이 자신의 피 속에서 익사하는 것을 보았다. 당신이 그를 죽이고 있어요. 아라는 낮고 치명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를 끌어내. 소니 쨍그랑 소리를 내며 트레이에 겸자를 던지면서 소리쳤다. 헌병들이 그녀를 뒤로 끌어냈다. 그녀가 문 쪽으로 끌려가는 동안 심장 모니터가 리듬을 바꿨다. 그것은 광적인 삐삐 소리에서 혼란스럽고 불규칙한 리듬으로 변했다. 미핍, 마취과 의사가 소리쳤다. 환자를 잃고 있습니다. 소는 충격받은 표정이었다. 그는 패드를 움켜쥐셨고 200줄로 충전되었다. 엘라라는 문가에 서 있었다. 2명의 경비병에게 붙잡힌 채 좌절감의 눈물이 그녀의 눈을 찔렀고 수술대 위의 영웅은 죽어가기 시작했다. 외상 병동의 혼돈은 광란으로 치달았다. 소는 이제 땀을 흘리고 있었다. 자신감 넘치던 오만함이 무너지고 있었다. 클리어? 쿵. 레이놀즈의 몸이 수술대 위에서 활처럼 휘었다. 여전히 심실세동 상태였다. 무맥.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300으로 충전, 에피네프린 한 번. 왜 회복되지 않는 거지? 엘라라는 이유를 알고 있었다. 아무리 심장에 충격을 주어도 흉곽 내 압력으로 심장이 압박받으면 피를 뿜어낼 수 없다. 물리학적으로는 간단했다. 손 박사는 정기적인 문제를 치료하고 있었을 뿐 기계적인 문제는 아니었다. 유리문 밖 복도는 갑자기 다른 종류의 강렬함으로 가득 찼다. 제복을 입은 장교들이 일제히 리놀륨 바닥을 밟으며 복도를 행진했다. 중앙에는 4개의 별을 장식용이 아닌 경고처럼 단 한 남자가 걸었다. 합동참모본부 의장 토마스 스털링 장군. 그는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멈추지 않았다. 허락을 구하지도 않았다. 그는 곧장 외상 치료실 문을 향해 걸어갔다. 안에서는 손 박사가 3번째 충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모두 물러서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평탄한 심전도 모니터의 단조로운 삐 소리뿐. 사망 시각, 손 박사가 시계를 보기 시작했다. 감히 그렇게 부르지 마. 문간에서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다. 문이 활짝 열리며 벽에 부딪혀 쿵 소리를 냈다. 스털링 장군이 그곳에 서 있었다. 트렌치 코트에서는 여전히 비가 떨어지고 있었다. 방은 얼어붙었다. 심지어 심장 모니터조차 그의 존재의 경의를 표하듯 조용해지는 듯했다. 손 박사는 패드를 내렸다. 스털링 장군님, 저희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부상은 생명과 양립할 수 없었습니다. 스털링은 그를 무시했다. 그의 강철 같은 회색 눈은 방을 훑으며 선임 외과 의사들, 겁에 질린 간호사들, 그리고 값비싼 장비들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특정 인물을 찾고 있었다. 그는 폐기물통 근처에 팔짱을 끼고 서 있는 아라 벤스를 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의 가면이었다. 벤스 박사.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명령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내 최고의 요원이 왜 이 테이블 위에서 죽어있지? 손 박사가 통제권을 되찾으려 앞으로 나섰다. 장군님, 벤스 박사는 그저 주니어 펠로우입니다. 그녀는 불복종으로 해고되었습니다. 그녀는 간섭하려 했습니다. 나는 자네에게 묻지 않았네. 마커스. 장군은 그를 보지도 않고 쏘아붙였다. 나는 그녀에게 물었네. 엘라라가 군경에 손길을 뿌리치고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손 박사의 노려봄을 무시하고 장군에게 곧장 다가갔다. 장군님, 아직 죽지 않았지만 압력을 완화하지 않으면 2분 안에 죽을 겁니다. 오른쪽 기흉입니다. 손 박사님은 다리 부상에만 고정되어 있어서 놓쳤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외과 의사라고 생각하는 간호사의 근거 없는 비난입니다. 임상적 징후는 없었습니다. 셔츠를 벗겨 아라가 장군을 보며 말을 끊었다. 스털링은 그녀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해. 아라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쟁반에서 메스를 움켜쥐고 주사 바늘을 지나쳤다. 그녀는 잭 레이놀즈의 시신으로 다가갔다. 단 한 번의 단호한 동작으로. 그녀는 그의 갈비뼈 사이의 늑간 공간을 절개했다. 그 소리는 명확했다. 고압으로 갇힌 공기가 빠져나가는 소리였다. 타이어 바람 빠지는 소리 같았다. 즉시 모니터의 평탄한 선이 깜빡였다. 들쭉날쭉한 선이 나타났다. 그리고 다시 정상적인 동방 리듬이 돌아왔다. 마취과 의사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맥박이 있습니다. 약하지만 있습니다.
방은 완전히 침묵에 잠겼다. 모든 시선이 손 박사에게 향했다. 그는 창백했고 입은 살짝 벌어져 있었으며 자신의 무능함을 증명하는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아라는 우쭐해하지 않았다. 그녀는 미소 짓지 않았다. 그녀는 절개 부위에 멸균 드레싱을 눌렀다. 그는 돌아왔지만 불안정합니다. 지금 당장 수술실이 필요합니다. 그의 가슴에 박힌 총알이 심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손 박사는 자존심을 지키려 고개를 저었다. 좋아, 내가 스크럽 할게. 수술실 1번을 준비해. 그는 다시 지휘를 맡으려 움직였다. 멈춰. 스털링 장군이 말했다. 손 박사가 돌아섰다. 스털링 장군은 수술대 쪽으로 걸어갔다. 그는 방금 죽음에서 돌아온 병사를 내려다본 후 외과 과장을 보았다. 자네는 해고야, 마커스. 스털링이 차갑게 말했다. 장군님, 진심이실 리가 없습니다. 저는 이 부서의 과장입니다. 귀한 자산에 대한 복잡한 흉부 수술을 아이에게 맡길 수는 없습니다. 스털링은 아래게로 돌아섰다. 벤스 박사, 코로날 밸리에서 근무했었지? 네, 장군님. 2018년입니다. 자네 파일을 읽었네? 스털링이 방 전체를 향해 말했다. 박격포 공격을 받으면서 해병대 12명을 치료한 공로로 무공훈장을 받았더군. 자네 어깨에 파편이 박힌 채로 주머니 칼과 지혈대로 야전 절단 수술을 했지. 맞는가? 네, 장군님. 아라가 속삭였다. 스털링은 손 박세게로 다시 돌아섰다. 그녀는 자네의 모든 선택적 수술 경력보다 더 많은 전투 외과 경험을 새끼손가락 하나만큼 가지고 있어. 마커스, 내 수술실에서 나가게. 손 박사는 얼어붙은 차에 자신의 모든 직원 앞에서 굴욕감에 서 있었다. 경비! 스털링이 아라를 제지했던 군경들에게 소리쳤다. 손 박사를 건물 밖으로 호위해. 저항하면 구금해. 손 박사가 분노하며 소송을 위협하는 가운데 끌려나가자 장군은 아래게로 돌아섰다. 방은 기다리고 있었다. 환자는 위중했다. 벤스 박사. 장군이 목소리를 아주 조금 부드럽게 하며 말했다. 그는 자네 환자야. 이제 자네가 맡아. 아라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는 자신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팀 간호사들과 마취과 의사들을 보았다. 두려움, 존경, 그리고 기대. 좋아. 그녀의 목소리가 방을 지휘하며 말했다. 움직여. 1번 수술실. O형 아레니추 혈액 사팩 준비해. 최순 환사 불러. 우리는 그의 가슴을 열 거야. 그들이 잭 레이놀즈를 엘리베이터로 옮기는 동안 엘라라는 그의 얼굴을 흘끗 보았다. 그는 의식을 잃었고 만신창이가 되어 부서져 있었다. 하지만 그는 살아있었다. 그녀는 그의 몸을 위한 전투에서 승리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면서 그녀는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알았다. 손은 조용히 물러서지 않을 것이고 그녀가 곧 수행할 수술은 세계 최고의 외과 의사들에게도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리고 잭의 가슴 깊은 곳에는 무언가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엑스레이에도 나타나지 않는 무언가가. 1번 수술실의 공기는 살균 처리되어 차가웠고 혈관을 지지는 정의 소작팬에서 나는 살타는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다. 엘라라 벤스 박사는 발판 위에 서 있었다. 그래야만 했다. 갱규심심쯤인 그녀에게 수술대는 평균적인 남성 외과 의사를 위해 높게 설정되어 있었다. 그녀 옆에는 외상실에서 아라를 말없이 응원했던 수석 마취과 의사 사라 젠킨스 박사가 매처럼 모니터를 주시하고 있었다. 혈압은 90에 60으로 안정적이야. 사라가 속삭였다. 그는 깊은 마취 상태야. 할 일을 해, 엘라라. 아라는 잭 레이놀즈의 가슴을 내려다보았다. 피부는 주황색 요오드로 소독되어 있었다. 울퉁불퉁한 진입 상처는 그의 흉골 왼쪽에 못생긴 분화구처럼 남아있었다. 메스, 손 박사와 20년간 일했던 베테랑 소독 간호사 마가렛은 아라의 손바닥에 기구를 건네기 직전 아주 짧은 순간 망설였다. 그 망설임은 많은 것을 말해주었다. 그들 모두 그녀가 실패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간호사가 영웅을 죽게 만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라는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그녀는 더 이상 독일에 있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속도와 본능만이 중요했던 칸다하르의 먼지 속으로 돌아가 있었다. 그녀는 절개를 했다. 가슴 중앙을 가로지르는 깨끗하고 흔들림 없는 선, 흉골톱. 그녀가 명령했다. 뼈톱의 날카로운 윙소리가 방을 가득 채웠다. 그것은 잔인한 소리였고 보통 학생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아라의 손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흉골을 가르고 심장을 감싸고 있는 주머니인 심낭을 드러냈다. 그것은 짙은 보라색으로 팽창해 있었다. 심낭 앞전이군. 엘라라가 말했다. 주머니에 피가 가득 찼어. 심장이 익사하고 있어서 뛸 수 없어. 석션. 그녀는 조심스럽게 심낭을 잘라 열었다. 피가 즉시 왈칵 쏟아져 나왔고 흡입 튜브에 의해 빨려 들어갔다. 그리고 그곳에 인간의 심장이 있었다.
그것은 가슴 안에서 비틀거리며 느리게 뛰고 있었다. 출혈 부위가 있어. 아라가 가리켰다. 오른쪽 심실이야. 하지만 잠깐. 그녀는 수술용 루프 너머로 미간을 찌푸렸다. 그녀는 손상 경로를 따라갔다. 총알이 심실을 스쳐 출혈을 일으켰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탄환은 어디 있지? 아라가 물었다. 엑스레이에는 종격동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녀는 장갑 낀 손가락을 뛰는 심장 뒤편에 가슴속 깊이 집어넣었다. 그것은 섬뜩한 움직임이었다. 한 번의 잘못된 움직임으로도 그녀는 대동맥을 찢어 그를 즉사시킬 수 있었다. 알아. 그의 혈압이 떨어지고 있어. 사라가 경고했다. 70에 40이야. 그의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어. 느껴져. 엘라라가 속삭였다. 그것은 척추에 박혀 있는데 뭔가 이상해. 표준 5.59mm 탄환치고는 너무 커. 그녀는 긴 겸자를 잡았다. 들어간다. 숨 쉬지 마. 방은 정적에 휩싸였다. 심지어 순회 간호사조차 스펀지 새는 것을 멈췄다. 아라는 심장 뒤편에서 손가락 끝의 감각에만 의지하여 겸자를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그녀는 이물질을 집어들었다. 잡았다. 그녀는 천천히 당겼다. 금속이 뼈에 긁혔다. 그녀는 물체를 빼내면서 폐동맥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 손목을 돌렸다. 딸깍. 그녀는 마가렛이 들고 있던 금속 신장형 접시에 그 물체를 떨어뜨렸다. 모두가 몸을 기울여 보았다. 그것은 총알이 아니었다. 약 2인치 길이의 톱니 모양으로 뒤틀린 티타늄 파편 조각이었는데 그 옆에는 또 다른 무언가가 붙어 있었다. 전선이 튀어나온 작고 찌그러진 원통형 물체였다. 저게 뭐예요? 마가렛이 목소리를 떨며 물었다. 아라는 그것을 응시했다. 저건 적군의 소총에서 나온 게 아니야. 특수 드론 외피 조각이고 저 원통은?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올려다보았다. 생체 인식 추적기야. 누군가 그를 추적하고 있었어. 갑자기 심장 모니터가 비명을 질렀다. 심장마비야. 사라가 외쳤다. 맥박이 없어. 심장 마사지 시작할게. 안 돼. 아라가 사라를 멈추기 위해 손을 들어 올리며 소리쳤다. 가슴이 열린 상태에서는 심장 마사지를 할 수 없어. 흉골 가장자리에 심장이 찢어질 거야. 그럼 뭐라도 해봐. 심장이 먹고 있어. 아라는 심장을 보았다. 그것은 여전히 벌레 주머니처럼 꿈틀거리고 있었다. 파편을 제거한 충격으로 심장이 쇼크 상태에 빠진 것이었다. 내부 패들. 아라가 명령했다.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마가렛이 외쳤다. 손 박사는 그걸 절대 쓰지 않았어요. 생리식염수 줘. 따뜻한 생리식염수. 아라는 패드를 기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가슴 안으로 밀어 넣었다. 그녀는 두 작은 손으로 네이비실의 심장을 감쌌다. 그것은 따뜻하고 미끄러웠으며 섬뜩할 정도로 고요했다. 그녀는 움켜쥐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를 위해 직접 심장을 짜 피를 펌프질했다. 그녀는 그의 심장이 되었다. 힘내, 잭. 그녀는 커튼 뒤에 가려진 그의 얼굴을 응시하며 속삭였다. 나한테서 죽지 마. 토르에게서 널 구했는데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어. 시계를 확인하며 그녀는 명령했다. 2분 지났어. 뇌 손상은 4분부터 시작돼. 에피네프린 1ml를 심근에 바로 투여해. 그녀는 계속 압박했다. 그녀의 팔뚝은 타는 듯했고 손가락은 경련을 일으켰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장갑 아래 근육의 질감을 느꼈다. 그것은 무겁고 죽어있는 것 같았다. 그때 그녀는 떨림, 저항을 느꼈다. 심장이 그녀의 손에 맞서 밀어냈다. 그녀는 손을 살짝 떼었다. 강하고 저항하는 듯한 리듬이 돌아왔다. 맥박이 돌아왔어. 그녀는 의자에 풀썩 주저앉으며 숨을 내쉬었다. 정상 독리듬, 분당 110회. 아라는 환호하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아드레날린이 온몸을 휩쓸게 했다. 봉합합시다. 흉골의 이중 봉합. 네, 알겠습니다. 의사 선생님. 간호사의 목소리는 깊은 존경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파편과 추적 장치를 가져가세요. 표본병에 넣고 밀봉해서 스털링 장군님께 직접 전달하세요. 다른 누구와도 이 방을 나가게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네. 아라는 잭 레이놀즈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살아있었다. 하지만 접시에 담긴 추적 장치를 보며 그녀는 그의 생명을 구한 것이 자신에게 오히려 표적을 안겨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가 피 묻은 수술복을 벗어 던졌을 때 독일의 언덕 위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6시간 동안 수술실에 있었다. 그녀의 손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탈진과 아드레날린의 급격한 소진 때문에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소독실에서 복도로 걸어 나와 자판기와 잠들 수 있는 어두운 구석을 찾았다. 대신 그녀는 처형대를 발견했다. 문자 그대로의 총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경력에 잠재적으로 더 나쁜 것이었다. 간호사 스테이션에는 마커스 손 박사가 서 있었다. 그가 돌아왔고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옆에는 병원 관리자 할러웨이 씨와 법률 고문 냄새를 풍기는 엄격해 보이는 두 명의 양복 입은 남자들이 서 있었다. 저기 있군요. 그녀를 향해 잘 다듬어진 손가락을 가리키며 그의 얼굴은 자기만족적인 복수심의 가면이었다. 엘라라 벤스 박사? 앞으로 나서며 그는 방패처럼 클립보드를 들고 있었다. 네. 그녀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환자는 어떻습니까? 환자는 회복 중입니다. 어젯밤 발생한 폭행을 고려하면 기적이죠. 아라는 눈을 깜빡였다. 폭행이요? 저는 스털링 장군님의 직접적인 명령으로 생명을 구하는 수술을 집도했습니다. 스털링 장군님은 이 민간 군사 협력 병원의 자격 인증 및 안전 프로토콜에 대한 관할권이 없습니다. 당신은 외상 펠로우입니다. 흉부외과 전문의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은 무장 경비원을 이용하여 수술 과정을 그의 수술실에서 강제로 쫓아냈습니다. 그것은 중대한 위법 행위이자 항명이며 환자를 위험에 빠뜨린 행위입니다. 제가 그의 생명을 구했어요. 그녀의 피로는 분노로 바뀌었다. 손 박사는 기흉을 놓쳤다. 그는 남자가 질식하는 동안 다리 부상만 치료하고 있었다. 그것은 당신의 의견일 뿐입니다. 제 보고서에 따르면 당신이 히스테리를 부리고 폭력적으로 변했을 때 저는 흉부를 처치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혼란에 빠진 장군을 이용하여 제 수술실에서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혼란에 빠진 장군이라고요? 대기실에서 굵은 목소리가 울렸다. 스털링 장군이 플라스틱 의자에서 일어섰다. 그는 피곤해 보였고 여전히 흙 묻은 부츠를 신고 있었으며 맛없는 병원 커피 한 잔을 들고 있었다. 할러웨이가 경직되었다. 장군님의 감정적인 관여는 이해하지만 이것은 행정 문제입니다. 이제 군사 문제입니다. 걸어오며 그는 표본 병을 아래게 건넸다. 벤스 박사가 제 부하 안에서 찾아낸 것 때문에 말입니다. 손 박사는 병을 보았다. 총알 파편이군요. 그래서요? 그건 추적 장치입니다. 스털링 장군은 조용히 말했다. 레이놀즈 사령관은 그저 매복 공격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팔려 넘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것을 넣은 사람은 그가 돌아오지 못하게 하려 했던 겁니다. 복도는 침묵에 잠겼다. 어쨌든 펜스 박사는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책임은 천문학적입니다. 만약 레이놀즈에게 합병증이 생긴다면 자격 없는 학생이 수술을 했기 때문에 병원은 소송으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할러웨이는 아라를 향했다. 벤스 박사님,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당신은 공식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정직됩니다. 당신의 배지와 신분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병원 부지 출입이 금지됩니다. 보안 요원이 당신을 밖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아라는 배를 한 대 맞은 것 같았다. 이러실 수 없어요. 그는 제 환자예요. 수술 후 경과를 지켜봐야 해요. 그는 이제 손 박사의 환자입니다. 손 박사가 웃었다. 그것은 파충류 같은 미소였다. 걱정 마, 아라. 네가 정신적으로 무너지기 전에 도움을 주었다고 기록에 남겨줄게. 난 그 정도로 관대하거든. 그를 건드리면 죽을 줄 알아. 앞으로 나서며 경비. 이번에는 그녀를 모르는 다른 두 명의 경비원이 앞으로 나섰다. 그들은 아라의 팔을 잡았다. 아라는 스털링 장군을 보았다. 스털링은 격분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이 게임을 알고 있었다. 그는 총으로 병원의 관료주의와 싸울 수 없었다. 아직은 아니었다. 가요? 엘라라 스털링이 나지막이 말했다. 좀 쉬세요. 제가 레이놀즈 씨 문을 감시하고 있을게요. 그녀는 배지를 빼앗긴 채 출구로 향하며 무력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죽음을 이겨냈지만 큰 직책을 가진 한 보잘것없는 남자의 자존심만은 꺾을 수 없었다. 그녀는 차가운 아침 비속 주차장으로 내던져졌다. 낡은 세단에 앉아 그녀는 몸을 떨었다. 집으로 가야 했다. 변호사를 불러야 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녀는 계속 추적기에 대해 생각했다. 그리고 손에 미소를 떠올렸다. 손은 단순히 무능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통제권을 되찾기 위해 필사적이었다. 그리고 필사적인 사람들은 실수를 저지른다. 만약 레이놀즈가 배신당한 것이라면 살인자는 아직 밖에 있었다. 그리고 이제 수술에 대한 진실을 아는 유일한 사람은 건물 밖으로 쫓겨난 상태였다. 아라는 차 시동을 걸었다. 그녀는 집으로 가지 않았다. 세탁물 트럭이 들어오는 하역장 근처 병원 뒤편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간호사를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녀는 집으로 가지 않을 것이었다. 손이 모르는 어떤 것을 그녀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몰래 들어갈 작정이었다. 잭 레이놀즈는 그저 환자가 아니었다. 그녀가 그의 심장을 만졌을 때 심실 뒤쪽의 흉터를 느꼈었다. 오래된 흉터였다. 잭 레이놀즈는 예전에 한 곳에서만 사용되는 기술로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다. 몇 년 전 아라가 보고를 들었던 기밀 블랙사이트 의료 시설이었다. 잭은 그저 네이비실이 아니었다. 그는 유령이었다. 그리고 손이 그를 일반 환자처럼 치료하려 한다면
표준 프로토콜의 약물들은 단순히 실패하는 것을 넘어설 것이었다. 그 약물들은 제게 혈액 속 실험적인 강화물과 상호작용하여 1시간 안에 그를 죽게 할 것이었다. 아라는 후드를 뒤집었었다. 중환자실로 가야 했다. 그를 다시 구해야 했다. 아렉에서는 표백제와 섬유 유연제 냄새가 났다. 그녀는 더러운 수술복으로 가득 찬 세탁물 카트에 숨어 하역장을 통해 몰래 들어왔다. 품이 없고 불법적인 일이었지만 환자를 구할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녀는 카메라를 피해 병원의 서비스 복도를 따라 움직였다. 그녀는 건축가들보다 렌툴 병원의 구조를 더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2년 동안 이곳에서 이중 근무를 하며 건물의 리듬을 익혔었다. 그녀는 화물 엘리베이터에 도착하여 중환자실 버튼을 눌렀다. 4층 중환자실 1호실에서는 상황이 예측대로 정확히 악화되고 있었다. 손 박사는 감탄한 의대생 무리에 둘러싸인 채 잭 레이놀즈의 침대 발치에 서 있었다. 그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성공적인 수술에 대해 강의하고 있었다. 보시다시피 손이 시계를 확인하며 말했다. 환자는 안정적입니다. 이러한 외상 사례의 핵심은 대퇴동맥의 빠른 안정화입니다. 가슴 상처는 부차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더 잘 알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모니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잭 레이놀즈는 땀을 흠뻑 흘리고 있었다. 그의 심박수는 120, 130, 140으로 점점 올라가고 있었다. 선생님, 환자의 천이 103도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한 레지던트가 지적했다. 폐혈증인가요? 손은 미간을 찌푸렸다. 수술 후 발열은 정상입니다. 정맥 항생제를 늘리세요. 몸을 뒤척이고 있어요. 간호사가 말했다. 잭의 눈은 여전히 감겨 있었지만 그의 근육은 시트 아래에서 뭉치고 있었다. 그는 구속구와 싸우고 있었다. 너무 빨리 마취해서 깨어나고 있군. 손이 자신의 강의가 방해받는 것에 짜증을 내며 말했다. 간호사, 미다졸람 10ml와 프로포폴 50을 투여하세요. 아침까지 재워둡시다. 그것이 바로 치명적인 주사였다. 간호사가 진정제를 뽑아 올리는 순간 아라가 중환자실 서비스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그녀는 더 이상 의사처럼 보이지 않았다. 훔친 정비복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눈은 광기에 번들거렸다. 그 약 주사하지 마세요. 아라가 복도를 질주하며 소리쳤다. 경비실의 보안 요원들이 벌떡 일어섰다. 이봐, 저 여자마가. 손은 혐오감으로 얼굴을 찡그리며 고개를 들었다. 너, 벤스, 내가 경고했잖아. 넌 끝났어. 그는 편형된 대사 경로를 가지고 있어요. 아라가 자신에게 달려드는 보안 요원을 피하며 소리쳤다. 그의 기록을 보세요. 그는 1등급이에요. 현재 코르티솔 수치에서 미다졸람을 투여하면 세로토닌 폭풍을 유발하여 그의 뇌를 망가뜨릴 거예요. 저 여자를 잡아. 손이 경비들에게 소리쳤다. 정신병자야. 구함에 혼란스럽고 겁에 질린 간호사는 망설였지만 손은 그녀의 손에서 주사기를 낚아챘다. 내가 직접 하겠어. 이 환자는 지금 진정이 필요해. 아라는 10피트 거리에 있었다. 2명의 경비원이 옆에서 그녀를 태클하여 중환자실 유리벽에 세게 부딪히게 했다. 안 돼. 마커스. 하지마. 아라는 유리에 짓눌린 채 간신히 외쳤다. 손은 그녀를 무시했다. 그는 난간 너머로 몸을 기울여 제게 정맥주사 포트에 약물을 주입했다. 이제 조용해질 거야. 효과는 즉각적이었지만 조용하지 않았다. 잭 레이놀즈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것은 잠에서 깨어나는 환자의 몽롱한 눈이 아니었다. 눈동자는 완전히 검게 확대되어 있었고 공포에 질려 있었다. 약물 반응은 번개처럼 그의 신경계를 강타했다. 그를 진정시키는 대신 그의 스트레스 호르몬과의 화학적 상호작용이 역설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아드레날린이 그의 몸속으로 쏟아져 들어갔다. 잭은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그는 포효했다. 천이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잭은 가죽 구속구에서 오른팔을 뜯어냈다. 그렇게 하는데 필요한 힘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금속 프레임에서 가죽 끈을 완전히 찢어냈다. 손은 손에 든 빈 주사기를 든 채 굳어버렸다. 잭은 몸을 일으켰고 흉골에 박힌 새 스테이플이 겨우실 한 가닥에 매달린 채 가슴이 들썩거렸다. 그는 손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는 혼미한 상태에서 의사를 본 것이 아니었다. 그는 무기를 든 적군을 보았다. 잭의 손이 뻗어나갔다. 그는 손의 목을 움켜쥐었다. 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적대적인 잭은 순수한 본능에 거친 으르렁거림으로 목소리를 쥐어짜냈다. 의대생들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다. 경비원들은 아라를 풀어주었다. 그녀를 체포해야 할지 아니면 죽어가는 남자에게 목이 졸리고 있는 외과 과장을 구해야 할지 확신하지 못했다. 중환자실의 코드 그레이 전투원.
담당 간호사가 방송으로 비명을 질렀다. 잭은 소나기에 힘을 더 주었다. 손의 얼굴이 보라색으로 변하고 있었다. 잭은 다른 손으로 근처 쟁반에 놓인 메스를 잡으려 했다. 잭 진정해. 아라가 소리쳤다. 그녀는 도망가지 않았다. 그녀는 괴물을 향해 달려갔다. 그녀는 메스를 든 잭의 손목을 잡았다. 잭은 고개를 획 돌려 그녀의 눈에 시선을 고정했다. 그는 칼날을 들어서 올렸다. 그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는 전쟁의 안개와 약물 중독에 빠져 있었다. 잭 접니다, 닥터. 아라가 단호한 목소리로 방 안의 공포를 꿰뚫으며 말했다. 날 봐. 여긴 독일이야. 안전해. 칼날을 내려놔. 잭이 눈을 깜빡였다. 손에 목을 잡고 있던 소나기가 약간 느슨해졌지만 놓지 않았다. 매복이야. 그가 중얼거렸다. 그들이 오고 있어. 알아. 아라가 전기 충격기를 뽑아든 경비원들을 무시하며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그는 적이 아니야. 그냥 바보일 뿐이야. 그를 놓아줘, 잭. 잭은 손을, 그리고 아라를 보았다. 그의 눈에 드리웠던 흐릿함이 아주 약간 거쳤다. 그는 그녀의 얼굴에서 연민을 보았다. 그는 어둠 속에서 들려오던 목소리, 그의 심장을 뛰게 했던 목소리를 기억해냈다. 그는 메스를 떨어뜨렸다. 그는 손을 놓아주었다. 손은 바닥에 쓰러져 헐떡이며 숨을 쉬고 멍든 목을 움켜쥐었다. 잭은 힘이 다한 듯 베개에 다시 몸을 기댔다. 닥터, 그가 헐떡였다. 안에 뭔가 잘못됐어요. 알아요. 아라가 그의 맥박을 확인하며 말했다. 불규칙했다. 그가 잘못된 약을 투여했어요. 시스템을 플러시해야 해요. 그녀는 겁에 질린 간호사에게 몸을 돌렸다. 다음번에 그가 깨어나서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죽이는 걸 원하지 않는다면 지금 플루아닐 1밀리와 생리식 염수 1리터를 활짝 열어줘. 간호사는 손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았다. 그녀는 약물을 건넸다. 아라가 해독제를 투여하여 잭을 안정시켰다. 중환자실 문이 다시 활짝 열렸다. 하지만 더 많은 의사들이 아니었다. 스털링 장군과 그 뒤에는 돌격 소총을 든 헌병대원들이 있었다. 방을 확보해. 스털링이 으르렁거렸다. 손은 거친 숨을 쉬며 얼굴이 붉어진 채 바닥에서 허둥지둥 일어섰다. 장군님, 그를 체포하세요. 저 짐승을 체포하세요. 그는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도 무단 침입죄로 체포하세요. 스털링은 손을, 그리고 멍든 목을 보았다. 내 보기엔 그가 의료 과실로부터 자신을 방어한 것 같군. 마커스. 스털링은 침대로 걸어갔다. 그는 잭의 IV를 침착하게 조절하고 있는 아라를 보았다. 다시 침입했군. 스털링이 말했다. 뒷문을 열어두었더군. 아라는 거짓말을 했다. 그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그녀는 알았지만 그가 승인했다는 것도 알았다. 잘했군. 스털링이 음침하게 말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 그에게서 뽑아낸 추적기를 분석했기 때문이지. 장군은 목소리를 낮췄다. 그것은 적에게 송신하고 있지 않았어. 개인 군사 계약자가 소유한 위성 네트워크로 송신하고 있었지. 우리 편 중 하나였어. 아라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우리 편 중 누군가가 그를 죽이려 했다. 그는 뭔가를 알고 있어? 스털링이 의식을 잃은 특수부대원을 보며 말했다. 잭은 시리아에서 보지 말았어야 할 뭔가를 발견했어. 그리고 이제 그들은 추적기가 오프라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 딸깍. 중환자실의 불이 꺼졌다. 인공호흡기의 윙윙거리는 소리가 멈췄다. 모니터가 검게 변했다. 비상등은 켜지지 않았다. 완전한 어둠. 그들이 왔어. 잭이 침대에서 속삭였다. 그는 다시 깨어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의식이 또렷했다. 중환자실의 어둠은 빗줄기 묻은 창문을 통해 희미하게 스며드는 달빛을 제외하고는 완전했다. 침묵은 어둠보다 더 무거웠다. 병원의 윙윙거리는 소리가 사라졌다. 전력은 수동으로 차단된 것이다. 모두 엎드려. 스털링 장군의 목소리는 거친 속삭임이었다. 헌병대원들은 무기를 든 채 한쪽 무릎을 꿇었다. 정전인가요? 의대생 한 명이 훌쩍거렸다. 아니야! 잭 레이놀즈가 헐떡였다. 그는 몸을 일으켜 팔에 연결된 IV 라인을 뜯어냈다. 그는 피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다. 침입이야. 그들이 주 회선을 끊었어. 일을 끝내러 오는 거야. 누가요? 아라가 무기로 사용할 무거운 산소통을 움켜쥐며 물었다. 청소부들. 잭이 말했다. 억눌린 재채기 같은 소리. 문 근처에 서 있던 헌병 중 한 명이 뒤로 젖혀졌다. 그의 이마에 검은 구멍이 나타났다. 그는 소리 없이 바닥에 쓰러졌다. 전방 접촉. 스털링이 엄폐물로 테이블을 뒤집으며 포효했다. 중환자실의 이중문이 미끄러지듯 열렸다. 3명의 인물이 들어왔다. 그들은 외과 의사처럼 수술복, 마스크, 모자를 쓰고 있었지만 엘리트 요원들의 유려하고 포식적인 우아함으로 움직였다. 그들의 손에는 소음기가 달린 권총이 들려 있었다.
그들은 대화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방을 소독하러 온 것이었다. 사격, 스털링이 명령했다. 남은 3명의 헌병 대원들이 발포했다. 밀폐된 공간에 울려 퍼지는 카빈 총소리는 귀청을 찢을 듯했다. 유리가 박살났다. 외과 의사들은 무서운 속도로 움직이며 간호사 스테이션 뒤로 몸을 피했다. 총알이 석고보드를 갉아먹고 모니터를 부셨다. 민간인들을 대피시켜요. 엘라라가 소리치며 겁에 질린 간호사를 붙잡고 뒤편 창고로 밀어 넣었다. 소는 이미 책상 밑에서 흐느끼며 웅크리고 있었다. 잭은 침대에서 다리를 내렸다. 그는 약했고 피를 흘리고 있었으며 가슴은 마치 큰 망치에 맞은 듯 했지만 전사의 정신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는 무기를 찾으려고 방을 훑었다. 방에는 의료 장비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암살자 중 한 명이 불쑥 나타나 장군에게 가장 가까이 있던 헌병에게 2발을 쏘았다. 헌병은 쓰러졌다. 스털링은 권총을 꽝 소리 내며 응사했지만 그는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당했다. 측면에서 공격하고 있어. 잭이 엘라라, 비상카트 라고 소리쳤다. 아라는 즉시 이해했다. 그녀는 응급약품과 장비로 가득 찬 무거운 금속 캐비닛인 비상카트의 바퀴를 걷어차서 암살자들을 향해 방을 가로질러 쏜살같이 보내버렸다. 주의를 끄는데 성공했다. 암살자는 카트를 향해 총구를 돌렸다. 그 찰나의 순간 잭이 움직였다. 그는 달리지 않았다. 그는 돌진했다. 그는 침대 옆 탁자에서 외상 가위를 집어들었다. 그는 선두 암살자를 덮쳤다. 그것은 폭력적인 충돌이었다. 반나체 상태로 봉합까지 한 잭은 방탄복을 입은 남자를 벽에 부딪혔다. 암살자는 총을 겨누려 했지만 잭은 그의 조끼 겨드랑이 바로 아래에 있는 상완 동맥에 외상 가위를 박아 넣었다. 피가 깨끗한 바닥에 뿜어져 나왔다. 암살자는 쓰러졌다. 잭은 남자의 권총을 움켜쥐고 몸을 굴렸다. 그는 장군을 겨냥하고 있던 2번째 암살자의 가슴에 2발을 쏘았다. 암살자의 방탄복이 총알을 막아냈지만 그 충격으로 그는 카운터 위로 뒤로 넘어졌다. 오른쪽 확보, 스털링이 외쳤다. 그는 전진하며 헤드샷으로 목표물을 마무리했다. 이제 1명만 남았다. 3번째 암살자는 뒤쪽을 돌아다녔다. 그는 아라 뒤 그림자에서 나타났다. 아라는 움직임을 감지하고 몸을 돌렸다. 그녀는 소음기의 검은 총구가 자신의 얼굴을 겨누고 있는 것을 보았다. 마스크 위로 드러난 암살자의 눈은 차갑게 죽어 있었다. 그녀는 얼어붙었다. 도망칠 시간은 없었다. 암살자가 방가쇠를 당겼다. 딸깍, 불발이었다. 100만 번에 한 번 있을 법한 총기 걸림이었다. 암살자가 약실을 비우기 전에 금속 쟁반이 화물 열차의 충격처럼 그의 머리 측면을 강타했다. 쏜 박사였다. 겁쟁이 쏜. 이기주의자는 순수한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양손으로 무거운 수술용 쟁반을 휘둘렀다. 그것은 용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공허함이었다. 그러나 효과는 있었다. 암살자는 비틀거렸다. 아라는 그 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그녀는 비상카트에서 제세 동기 패드를 움켜쥐었다. 기계를 켤 시간은 없었지만 무거운 플라스틱 패드는 튼튼하고 뭉툭한 무기가 되었다. 그녀는 암살자의 목을 패들로 강타했다. 그는 컥하고 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었다. 잭은 1초 후에 그곳에 도착했다.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남자의 머리에 한 발을 쏘았다. 방에는 다시 침묵이 찾아왔고 그들의 귓가에 맴돌았다. 총성에서 나온 연기가 공중에 떠다니며 피와 소독약 냄새와 섞였다. 잭은 벽에 기대어 아드레날린이 떨어지자 주저앉았다. 그의 가슴은 거칠게 들썩였고 새로운 피가 붕대 밖으로 스으며 나오고 있었다. 확인해봐. 잭이 헐떡이며 말했다. 죽었는지 확인해. 스털링은 방을 가로질러 움직이며 시체들로부터 권총을 발로 걷어찼다. 확보. 그가 발표했다. 엘라라가 잭에게 달려갔다. 실밥이 터졌어요. 다시 내출혈이 있어요. 나는 괜찮아. 잭은 거짓말하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암살자의 피로 끈적거렸다. 당신은 잘했어요, 닥. 민간 인치고는요? 아라는 불안하게 웃었다. 최고의 사람에게 배웠죠? 당신은요? 그녀는 자신이 때린 남자 위에 서서 떨리는 손을 바라보고 있는 손을 보았다. 당신도 뭔가 했군요, 마커스. 손은 고개를 들었다. 그는 창백했고 떨고 있었으며 석고 가루로 뒤덮여 있었다. 그가 당신을 죽이려 했어요. 네, 아라가 말했다. 그랬죠. 스털링 장군은 무기를 집어넣었다. 그는 잭이 죽인 암살자에게 다가가 수술용 마스크를 벗겼다. 나는 이 남자를 압니다. 스털링이 침통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전 SS 요원입니다. 지금은 블랙우드 디펜스에서 일하고 있죠. 제네바 평화회담의 보안을 맡고 있는 바로 그 업체입니다. 스털링은 잭을 바라보았다. 시리아에서 뭘 봤나, 잭?
잭은 기침하며 얼굴을 찡그렸다. 그들이 화학 무기를 옮기는 것을 봤습니다, 장군님. 반군이 아니라 블랙우드였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 위장 공격을 꾸미고 있습니다. 추적기는 바로 그 때문에 달린 거였습니다. 내가 돌아와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요. 상황의 심각성이 그들을 짓눌렀다. 그들은 3명의 죽은 용병, 국제적인 음모에 부상당한 증인, 그리고 그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의사를 해고하려 했던 부패한 행정부와 함께 병실에 있었다. 우리는 여기에 있을 수 없습니다. 스털링이 말했다. 이것은 단지 첫 번째 파도일 뿐입니다. 그들은 필요하다면 건물을 폭파하기 위해 청소팀을 보낼 겁니다. 그들은 부수적인 피해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를 옮길 수 없어요. 아라가 말했다. 그는 방금 가슴벽에 입힌 손상을 치료하기 위해 수술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는 없어. 헬기가 5분 안에 옥상으로 올 거야. 나도 그와 함께 갈 거야. 앞으로 나서며. 만약 네가 떠나면, 그들과 함께 가면 다시는 의술을 펼치지 못할 거야. 넌 도망자가 될 거라고. 아라는 자신을 거부했던 병원을 바라봤다. 그리고 마침내 한 조각의 인간성을 찾은 손을 바라봤다. 마지막으로 하룻밤새 2번이나 죽음과 싸웠던 군인 잭을 바라봤다. 나는 면허 때문에 의사가 된 게 아니야. 마커스. 잭의 팔을 잡아 그가 일어서는 것을 도왔다. 나는 환자를 위한 의사이고 그는 내 환자야. 그녀는 장군에게 몸을 돌렸다. 가죠. 랜드툴 지역 의료센터의 계단은 절망의 콘크리트 공명실이었다. 엘리베이터는 전력을 끊었던 것과 같은 방해 공작으로 인해 보안 프로토콜에 의해 여전히 잠겨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은 움직여야만 했다. 잭 사령관. 심장 모니터가 비명을 질렀다. 끊어지지 않는 단 하나의 죽음의 경고 사이렌. 1등급 네이비 실대원인 잭 레이놀즈 사령관은 치명적인 매복 공격 후 피가 흥건한 채 수술대에 누워 있었다. 그 위에는 수술 책임자가 서 있었는데 그는 굳건하고 완고하며 생존보다 프로토콜에 더 충실했다. 몇 분 전 그는 잭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을 제거하라고 보안팀에 지시했다. 그의 이유는 간단하고 치명적이었다. 그녀가 너무 어려 보였던 것이다. 그는 그녀를 그저 간호사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틀렸다. 엘라라 반스 박사는 수술실 문 밖에서 얼어붙은 차에 턱을 굳게 다물고 두 손을 꽉 쥐고 서 있었다. 28살의 그녀는 젊은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 뒤에는 전장에서 포화 속에서 군인들을 살려냈던 과거가 숨어 있었다. 그 안에서 잭의 활력 징후가 초 단위로 무너졌다. 5분 후 문이 활짝 열렸다. 사성 장군이 급습했다. 그녀가 지금부터 맞는다. 그 명령은 의료 역사를 다시 쓰고 그녀를 과소평가한 대가를 드러낼 것이었다. 그녀는 깜짝 놀라 그것을 받아들였다. 조절기는 급속 주입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비켜서서 강풍에 맞서 무거운 문을 잡고 열며 가! 그를 여기서 데리고 나가. 엘라라는 잠시 멈칫했다. 손의 눈에서 그녀는 자아의 산산조각 나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그 차가운 비 속에서 자신이 이 이야기의 영웅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더 이상 악당조차도 아니었다. 그는 자신보다 위대한 무언가의 목격자에 불과했다. 고마워요, 마커스. 소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뚝뚝 끊기는 움직임으로 고개를 끄덕이고는 팀이 그를 지나쳐 폭풍 속으로 돌진할 때 발키리의 비행처럼 얼굴을 돌렸다. 옥상은 혼란스러운 소용돌이였다. UH-6 블랙호크 헬리콥터는 헬기 착륙장 위 몇 인치에서 호버링하며 바퀴가 스키드에 거의 닿지 않은 채 역풍과 싸웠다. 로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바람은 물리적인 충격처럼 그들의 옷을 찢고 눈을 따갑게 했다. 그를 왼쪽으로 실어 제게 들것을 헬기 안으로 끌어넣었다. 엘라라는 그 뒤를 따라 미끄러운 금속 바닥에 발을 헛디디며 기어들어갔다. 문이 쾅 닫히며 그들을 진동하는 희미한 불빛에 강철 고치 안에 가뒀다. 가. 젖은 트렌치코트를 벗어 던졌다. 그는 이미 보안 글로벌 지휘 네트워크에 연결하기 위해 무전 중이었다. 그는 저열량 쇼크 상태입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휴대용 모니터 위를 빠르게 움직였다. 심박수는 150입니다. 혈압은 70-40입니다. 다시너 내출혈이 있습니다. 그 움직임이 무언가를 찢었다. 잭은 옆으로 머리를 흔들며 신음했다. 그의 눈이 깜빡이며 열렸지만 고통과 쇼크로 흐릿해져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추워. 그의 이빨이 딱딱 부딪혔다. 너무 추워. 내가 널 지켜줄게, 잭. 터빈 소리 위로 그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의 귀에 바싹 다가갔다. 그녀는 보온 담요를 잡고 그의 몸을 단단히 둘러주었다. 정신 차려. 지금 의식을 잃지 마.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혈관이 수축되어 있었다. 그녀는 더 많은 수액을 주입해야 했지만 혈관을 찾을 수 없었다. 불빛을 비춰. 아라는 장갑을 벗어 던졌다. 그녀는 혈관을 느껴야 했다.
헬리콥터가 에어포켓을 만나 20피트 아래로 곤두박질 쳤다. 아라는 격벽에 부딪혔지만 제게 팔을 놓지 않았다. 그녀는 갈비뼈에 멍이 드는 것도 무시했다. 제발. 그녀의 엄지손가락이 그의 팔꿈치 안쪽 오목한 곳에서 희미한 맥박을 찾고 있었다. 뭘 좀 할 수 있게 해줘. 거기 희미한 떨림. 그녀는 바늘을 집어넣었다. 피가 뿜어져 나왔다. 그녀는 맹렬한 정확성으로 테이프를 붙였다. 그녀는 헬리콥터의 중력에 저항하며 두 손으로 수액 주머니를 쥐어 그의 몸에 강제로 밀어넣으며 활짝 열어 라고 외쳤다. 객실 건너편에서 스털링 장군은 다른 종류의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 합참의장 토마스 스털링 장군이다. 그는 암호화된 채널의 잡음을 뚫고 부밍 마이크에 소리쳤다. 코드 썬더 스트라이크 인증 알파 줄루 9 대통령을 모셔와 깨워. 빌어먹을 국빈 만찬 중이든 말든 상관없어. 그는 잠시 멈춰 상대방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아니, 네가 내 말을 들어. 스털링의 목소리는 화관감처럼 단호했다. 시리아 정보는 조작된 것이다. 내가 자산을 확보했고 생체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블랙우드 디펜스는 분쟁을 유발하기 위한 그림자 작전을 수행해왔다. 그들은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 동맹국 영토에서 해군 특수부대원과 민간인, 의사를 제거하려 했다. 그는 라라를 바라보며 그녀가 제게 생명을 위해 싸우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만약 우리가 착륙하기 전에 레이놀즈 사령관이 죽는다면 스털링은 끔찍할 정도로 침착한 어조로 말했다. 나는 이것을 민간단체가 미국에 대해 저지른 전쟁 행위로 간주할 것이다. 블랙우드의 계좌를 동결시키고 그들의 임원들을 수갑 채우고 그들의 위성을 지금 당장 지상에 묶어놓길 원한다. 그는 헤드셋을 벗어 던지고 아라를 바라보았다. 그들이 당신 말을 들었을까요? 아라는 피 묻은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물었다. 그들은 내 말을 들었어. 스털링이 말했다. 이제 바퀴가 돌기 시작했어. 해가 뜰 무렵이면 블랙우드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엘라라는 잭을 내려다보았다. 수액이 효과를 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색은 유령 같은 회사에게서 옅은 복숭아색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모니터의 광적인 비명 같은 삐소리가 느려졌다. 삐, 삐, 삐. 안정적이었다. 강했다. 잭의 눈이 다시 떠졌다. 이번에는 또렷했다. 그는 헬리콥터의 붉은 천장을 바라보다가 자신의 피 속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여자를 보기 위해 고개를 돌렸다. 그는 떨리는 손을 들어 산소 마스크를 살짝 내렸다. 닥터.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말하지 마, 잭. 엘라라는 피로에 지친 눈에 마침내 눈물이 맺히는 것을 느끼며 미소 지었다. 힘 아껴둬. 당신 돌아왔군요? 그가 속삭였다. 왜요? 엘라라는 그의 손을 꽉 쥐었다. 장군이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제 그녀가 맡을 것이다. 잭은 볼핀이 그를 다시 어둠 속으로 끌고 가기 전에 희미하고 비뚤어진 미소를 지었다. 정말 대단한 의사군. 그가 중얼거렸다. 아라는 동체의 진동에 몸을 기댔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보았다. 손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방금 일어난 일의 엄청난 규모 때문에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병원에서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유령이었다. 이제 그녀는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인의 보호 아래 역사를 바꾼 남자의 손을 잡고 블랙호크를 타고 폭풍 속을 날고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로터 블레이드의 리듬이 그녀를 불안한 잠 속으로 이끌게 했다. 6주 후 국방부는 병원 냄새가 나지 않았다. 바닥 왁스, 오래된 종이, 그리고 이 엄청난 침묵의 힘 냄새가 났다. 공기는 재활용되고 시원했으며 세상을 형성하는 수많은 결정들의 무게를 싣고 있었다. 영웅의 전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정복의 바다였다. 해군 백색 제복, 육군 청색 제복, 해병대 진청색 제복. 고위 장성들이 총출동했다. 훈장으로 가득 찬 가슴을 가진 제독들이 상원의원과 정보국장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 있었다. 아라 벤스는 단상 옆에 서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몹시 이질적인 존재임을 느꼈다. 그녀는 네이비 블루 정장 소매를 잡아당겼다. 이날을 위해 특별히 산 새 옷이었지만 그녀는 자신이 사기꾼 같았다. 누군가 그녀의 어깨를 두드리며 커피를 가져오거나 변기통을 갈아달라고 할까봐 계속해서 불안해했다. 그만 초조해해. 그녀 옆에서 깊은 목소리가 울렸다. 아라는 올려다보았다. 잭 레이놀즈 사령관이 서 있었다. 그는 웅장해 보였다. 그는 해군 특수부대의 황금 삼지창이 수십 번의 전쟁 이야기를 담은 훈장줄 위에서 빛나는 완벽한 백색 정복을 입고 있었다. 그는 매끄러운 검은색 탄소 섬유 지팡이에 몸을 기대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당당하게 서 있었다. 마치 제가 결혼식에 끼어든 것 같아요. 엘라라가 속삭였다. 아무것도 끼어든 거 아니야. 잭이 쉰 목소리지만 따뜻하게 말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당신이 신부야. 이건 당신을 위한 거야. 너무 과해요? 그녀가 말했다. 저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 잭은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기관절 개술로 인한 목의 흉터는 희미해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눈에 띄었고 그녀가 그를 살린 밤을 상기시켰다. 손은 자기 일을 했다. 간호사들도 자기 일을 했다. 당신은 불 속으로 뛰어들었어. 그건 일이 아니야. 엘라라. 그건 소명이야.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방은 고요해졌다. 스털링 장군이 연단으로 걸어갔다. 마이크가 한번 삐걱거렸다가 이내 잠잠해졌다.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군중을 바라보았다. 신사숙녀 여러분, 스털링이 말을 시작했다. 우리는 종종 전사의 정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훈련하고 특수부대에서 그것을 길러냅니다. 우리는 최전선에 보내는 남성과 여성에게서 그것을 찾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 방을 훑어보다가 아렉의 시선을 고정했다. 하지만 6주 전 독일의 한 손상된 의료시설 안에서 저는 전사의 정신이 항상 군복을 입는 것이 아님을 배웠습니다. 때로는 수술복을 입기도 합니다. 때로는 죽음을 선택지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치유사의 손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스털링이 뒤편 스크린을 가리켰다. 한 장의 사진이 나타났다. 중환자 초환자실 복대에서 찍힌 거친 질감의 보안 카메라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는 헝클어진 머리에 맹렬한 눈빛의 엘라라가 잭의 침대와 무장한 암살자들 사이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제세동기 패들 외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다. 군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스털링은 목소리를 높이며 이 여성이 너무 어리다는 말을 들었다고, 자격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이어갔다. 그녀는 배지를 박탈당하고 비속으로 쫓겨났다. 하지만 내 부하들의 생명이 위태로울 때 그녀는 다시 침투했다. 그녀는 무장한 용병들과 맞섰다. 그녀는 전투 지역에서 흉부 수술을 집도했다. 그는 아라라를 바라보았다. 벤스 박사 정중앙에 서 있었다. 아라라의 다리는 납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그녀는 무대 중앙으로 걸어갔다. 조명이 눈부셨다. 한 보좌관이 벨벳 상자를 들고 앞으로 나왔다. 스털링이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해군 공로 훈장 네이비 디스팅귀시드 퍼블릭 서비스 어워드이 놓여 있었다. 이는 민간인이 해군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훈장이었다. 파란색과 노란색 리본에 매달린 묵직한 금색 원판이었다. 스털링은 그것을 그녀의 옷깃에 달아주었다. 그는 가까이 다가섰다. 대통령께서 여기 오고 싶어 하셨지만 스털링이 속삭였다. 블랙우드 재판이 끝날 때까지 그분의 개입을 조용히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안부를 전하며 당신이 원할 때 언제든 월터 리드 병원에서 일자리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외상치료 책임자 자리입니다. 엘라라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장군님, 저는 아직 전임의 과정도 마치지 못했습니다. 스털링이 씩 웃었다. 서류 작업은 건너뛰어도 될 것 같습니다. 당신은 실기시험에 합격했으니 말이죠. 그는 뒤로 물러서서 그녀에게 경례했다. 그것은 의례적인 경례가 아니었다. 존경을 담은 경례였다. 이어서 잭 레이놀즈가 앞으로 나섰다. 그는 경례하지 않았다. 그는 손을 내밀었다. 아라는 그 손을 잡았다. 그의 악력은 강했고 따뜻했으며 생기가 넘쳤다. 고마워요. 잭은 마이크가 잡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말했다. 내 삶을 되찾아줘서. 다시는 총 맞지 마세요. 아라가 감격의 목소리를 떨며 재치 있게 말했다. 그건 약속 못해요. 잭이 씩 웃었다. 하지만 또 맞게 되면 누굴 불러야 할지는 알죠. 방 안은 폭발적인 반응으로 가득 찼다. 마룻바닥을 뒤흔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였다. 아라는 수많은 얼굴들을 바라보았다. 세상을 움직이고 군대를 지휘하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환호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가슴에 달린 차가운 금속 훈장을 만졌다. 그녀는 더 이상 간호사로 오해받던 소녀가 아니었다. 손 박사를 두려워하던 학생도 아니었다. 그녀는 엘라라 벤스 박사였다. 그리고 장군이 말했듯이 이제 그녀가 주도할 차례였다. 이것이 바로 엘라라 벤스 박사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실화이다. 그녀는 자만심과 규약 때문에 그림자 속으로 밀려났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에 빛 속으로 들어선 여성이었다. 그날 밤 독일에서 그녀는 단지 네이비 실대원을 구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오직 메스와 꺾이지 않는 용기만을 가지고 부패한 시스템과 치명적인 음모에 맞섰다. 이는 진정한 영웅주의가 당신의 옷깃에 달린 계급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가슴 속 불꽃에 관한 것임을 보여준다. 이 이야기가 당신을 긴장시켰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고 알림벨을 눌러 새로운 업로드를 놓치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